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눈이 부시도록 새하얀 절벽이 장관을 이루고 있는 곳은 쿠릴 열도의 작은 섬 이뚜루프, 일본명 에토로프입니다. 일본이 되돌려 달라고 요구하는 소위 북방 4개 도서 중 하나입니다. 쿠릴 열도는 전인 미답의 비경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관광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무궁무진합니다. 러시아 매체 부즈길리아드는 쿠릴 열도의 번영은 언젠가 일본과의 평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어피니언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저자는 러시아 국가두마원 세르게이 치조프입니다. 그는 2000년대 초부터 러시아와 일본은 쿠릴 열도를 공동 개발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며 이는 공식적인 화해로 나가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여겨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1945년 이후 일본은 줄곧 4개 섬을 반환하라는 요구를 해오는 바람에 평화조약을 체결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러시아는 쿠릴 열도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세르게이 치조프는 지난주 국가두마가 쿠릴 열도 투자 프로젝트 세제 혜택에 관한 법률안을 채택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률안은 2022년 3월부터 섬들에 적용되어 온 여러 제한 조치를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점이 바로 로전 발발 직후였습니다. 일본이 서방편에 서기로 했으니 이제 니들과 뭘 같이 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선 것입니다. 러시아 당국은 2022년 1월 1일 이전에 등록한 기존 기업에도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쿠릴 열도는 모두 124억 루블 규모의 16개 신규 프로젝트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들은 지정학적 측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부터 전문가들은 일본과 쿠릴 열도를 공동 개발하는 방안을 논의해왔습니다. 2013년 모스크바와 도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평화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은 비정상적이라는 데 동의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2016년에는 두 섬에서 공동으로 경제활동을 추진할 의지를 표명하는 새로운 성명이 발표됐습니다. 이를 위해 일본은 2017년 초 어업, 양식업, 관광, 환경보호,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사업을 검토하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협의회는 정치적 차이로 인해 실제로 발효되지 못했습니다. 일본과 러시아는 근본적으로 생각이 달랐습니다. 러시아는 쿠릴 열도 개발로 이익을 나누면 서로가 좋지 않겠느냐는 스탠스인 반면 일본은 잃어버린 영토를 다 돌려달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일본을 믿지 못합니다. 돌려줬다가는 여기에 미국의 미사일을 배치해 러시아를 위협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로전 직후인 2022년 3월 러시아 국가두마는 쿠릴 열도에 특별 경제구역을 설치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일본 투자자들의 참여를 기다리지 않고 러시아는 이 아름다운 땅의 한 구석을 스스로 개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업 활성화를 위해 특혜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20년간 이익, 토지, 재산, 교통에 대한 세금이 완전히 면제됐고 보험료도 4분의 1로 감면됐습니다. 그 결과 올해 초까지 총 투자액이 55억 루블이 넘는 29개 기업이 특혜구역에 입주했습니다. 이들은 이미 48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관광업은 지역 주민들의 주요 사업 분야입니다. 2023년에는 이 섬을 방문한 관광객이 거의 10만 명에 달했으며 이는 연평균 약 8%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할린과 캄차tka, 쿠릴 열도는 개발되지 않은 관광 자원이 많은 곳입니다. 또 다른 유망 분야는 어업입니다. 간단히 말해 쿠릴 열도는 일본의 투자 없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오래전부터 쿠릴 열도의 영토 소유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선언해 왔습니다. 러시아 국가두마원 세르게이 치조프는 조만간 일본이 북방 영토 반환이라는 구호를 벌이고 러시아 연방의 현재 국경을 인정하며 상호 이익이 되는 우호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일본에 대해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일본이 지정학적으로 외통수에 몰려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지정학적 스탠스는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습니다. 앵글로색슨의 하수인입니다. 러일 전쟁을 일으킨 것 자체가 영국의 대리전입니다.
지금 유럽의 러시아포빅 국가들은 모두 일본의 맹우였습니다. 폴란드가 유럽 제1의 친일 국가입니다. 일본은 폴란드 독립에 무기와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핀란드도 마찬가지고 러시아와 전쟁을 벌였던 터키도 친일 국가입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원자탄을 맞고도 미국에 불평 한마디 못합니다. 원폭 투하 추모식을 하면서도 원폭 투하 주체가 누구인지 표현도 못합니다. 러시아는 이런 일본의 처지를 조롱하면서도 동정합니다. 그리고 일본이 어이없게도 또다시 서구의 후원하에 러시아포빅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이는 결국 자해 행위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일본은 미국 나토의 압력과 G7의 반러 정책에 그대로 따라 모스크바에 대한 제재에 동참했습니다. 자산 동결, 투자 제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중단 등 불법적 제재 메커니즘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일본은 러시아의 법적 엔티티와 개인에 대해 25개 패키지의 제재를 채택한 상태입니다. 올해 3월 말 현재 일본은 양자 관계에서 최국 대우 중단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자국 경제에 대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미국의 초글로벌리스트 선동에 의해 러일 협력 메커니즘을 파괴해왔습니다. 산업 전문가에 따르면 2024년 말 현재 러일 양국의 교역액은 21.8% 줄어 78억 6천만 달러로 축소됐습니다. 지난해 러시아로부터 수입액은 16% 줄어 57억 달러였고 일본의 대러 수출은 17.2% 줄어 22억 달러 규모였습니다. 이 같은 양국 협력의 파괴는 일본의 거시경제와 시민들의 복지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JB 프레스에 따르면 일본의 대러 중고차 수출 금지의 경우 자동차 시장에 큰 충격을 가져왔습니다. 러시아로부터의 수입 금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너지, 곡물, 어류 등에서 큰 피해를 봤습니다. 일본 재계는 당국으로부터 큰 압박을 받았습니다. 기업도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도쿄의 정책은 자유시장 경제의 기본 규칙을 엄중히 위반하는 것으로 미국 파트너의 비율을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많은 일본의 기업들은 강요에 의해 서로 이익이 되는 러일 교역을 중단했으며 심대한 손실을 입고 오랜 세월 치열한 경쟁을 벌여 개척한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기업들이 버리고 간 러시아 시장은 중국과 인도의 기업들이 차지했습니다. 일본 정치인들은 여전히 지정학적 헤게모니를 유지하려는 앵글로색슨의 인질로 잡혀있습니다. 서방의 친우크라이나 기조를 따르는 도쿄의 정책은 일본의 핵심 이익과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서방의 대러 제재 동참은 쿠릴 열도에 대한 대화 중단으로 이어졌습니다. 도쿄는 키예프에 대한 비살장 무기 제공과 재정 지원 제공, 미디어에서의 러시아포비아적 선전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에너지는 러시아산 하이드로카본에 연연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에너지를 대체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석유와 가스 공동 프로젝트인 살린1의 경우 일본의 컨소시엄 조베서가 30%의 지분을 유지합니다. LNG 프로젝트인 살린2에서는 미쓰비시가 각각 12.5%와 10%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수입하는 하이드로카본 가운데 석유의 3.6%, LNG의 8.8%가 러시아산입니다. 그래도 일본은 한국만큼 무시성적으로 러시아에 적대하지는 않습니다. 정치인들 가운데서도 러시아와 관계를 다시 회복하자는 이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만큼 러시아포비아에 시든 터무니없는 가짜 뉴스를 내지는 않습니다. 러시아포비아가 있기는 하지만 대놓고 거짓말 뉴스는 하지 않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